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투주식 팁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먼저 가져온 뉴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3개월 내 테이퍼링 시작 합의 접근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을 언제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이슈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죠. 이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뉴스를 토대로 보면 올해 11월쯤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연관되는 게 이제 인플레 관련 이슈죠. 그리고 또 뉴스 가져온 게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작년 9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 달성했습니다. 1176원, 1176.3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하나 지금 탈레반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장악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탈레반 리스크 때문에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요. 이 리스크가 아주 강력하다고는 느껴지지 않지만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전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우리나라든 인플레 우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 없었지만 이런 탈레반 리스크가 나오면서 이 리스크에 추가 리스크가 더하면서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뉴스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달러 우리나라 환율도 오른 것도 분명히 연관이 있겠죠. 지금 이 세 가지 뉴스 물론 세 번째 탈레반 리스크 관련해서 미국 달러, 엔화 강세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겠지만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주식시장에는 좋지는 않죠. 환율이 오를수록 주식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이 테이퍼링 이슈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시장 그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호재보다는 악재 뉴스가 더 많고 악재 요소가 더 많았었는데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그쪽 부분으로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또 아시아 증시도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10월 국민 70% 2차 접종 계획을 한다라고 이제 광복절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뉴스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국민 70%가 2차 접종한다 이런 건 떠나서요. 제가 관심적으로 보는 것은 이 상반기 국산 백신 상용화라는 거죠. 국산 1호 백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시점으로 내년 상반기를 또 거론했다.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라는 것이 또 이 뉴스에서는 그리고 최근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라는 것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 이슈가 더 많은 시장에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랬죠.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백신 쪽 관련해서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다 빠지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당장 며칠 동안이라도 이 국산 1호 백신 관련된 제약바이오주가 또 우리나라 증시에 주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대차 국민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6라고 또 해서 출시를 좀 늦추면서 국민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내년 5월 6월쯤에 내놓을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대차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관련주들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회복이 될 때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 더 세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동차 관련된 부품 관련주 여러분께서 스스로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시고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CBDC 관련된 테마주들은 멀리 보셔도 되겠죠. 당장은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디지털 화폐는 어느 정도 추세가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테마주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이어서 이 디즈니까지 LG 플러스가 가져갈지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올해 11월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공식화했다면 결국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나라의 사업자를 어느 정도 선정을 했겠죠. 그게 아직 시장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요, 일단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면 소문을 내든 뭐 어쨌든 관련 뉴스가 나오겠는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LG 플러스가 좀 그런 후보군에 중에 강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까지 좀 가져와 봤고요.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지금 한 4, 5일, 뭐 7일, 8일 정도죠. 8일 정도, 뭐 양봉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거의 7일 음봉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오늘 최저점이 3134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은 3143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하락 흐름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200포인트를 깬 이후로는 310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다. 그래서 3100포인트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3100포인트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뭐 크게 반등을 하진 않았지만 다행인 것은 SK하이닉스가 좀 반등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나중에 보합을 상승 꼬리를 올리다가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역시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 상한가 종목 한 종목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는 310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열려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이 3100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을 깨고 지금 이 흐름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급하게 내려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급한 모습이 3100포인트까지 깬다면 좀 더 아래쪽까지 3000포인트, 멀리 본다면 3000포인트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3100포인트를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지금 내려온 흐름이 좀 많이 과하게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는 여지도 있습니다. 흐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가가 1009포인트, 그죠? 1009포인트, 이제 1000포인트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일단 1030포인트를 깨는 순간 급하게 10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역전된 것 같아요. 오히려 코스피가 그나마 좀 천천히 내려오는 느낌이 들지만 코스닥은 좀 너무 급하게 내려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시장 하락한 추세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반등하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려있다, 내려올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개별적인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애초부터 제 채널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을 알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본인의 계획대로 추가 매수 계획대로 추가 매수의 매수 가격 대별 비중별로 철저하게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설령 그런 것이 3차 매수, 뭐 최종 매수가까지 터치하고 반등하지 않고 손절가를 이탈해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목을 매수할 때 내 투자금 전체를 몰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한 종목도 내가 손절 나가더라도, 이 종목에 손절 나가더라도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비중이 한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1차 매수는 훨씬 더 적겠죠. 1차 매수한 상황이라면 더 떨어지면 1차 매수한 상태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불안할 건 없겠죠. 어쨌든 한 종목에 전재산 몰빵하지 않아야 되고요. 몰빵하지 않았다면 설령 손절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금이 투입됐을 거기 때문에 그 손절 금액은 추후에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시장 보시면 지난주 외국인의 매도세에 비하면 좀 줄어들었죠. 4,100억. 그래도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세, 쌍끌이 매도, 반면 개인은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이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길 좀 희망을 하고요. 희망하는 것은 순매수세가 바로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이 순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 아까 보시면 삼성전자 전일 종가 비하면 좀 하락을 했습니다. 0.27%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74,00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삼성전자 물론 보시면 지난 주보에 비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나마 오늘 반도체주 대형주 중에 다행인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금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2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오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하이닉스에서 순매수 들어왔다는 거. 기관도 3일 연속 순매수. 그런 부분은 그나마 이 시장에서 안 좋은 시장에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한 흐름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삼성전자 7만 5천 원 부근 내려오면 1차 매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뭐 중장기든요. 스윙 투자보다는 중장기를 해야겠죠. 이런 대형주는. 그래서 1차 매수는 7만 5천 원 부근에서 1차 매수 소액으로 진입하실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 있다면 지금 계획을 잘 세우시고 손령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계획대로 꼭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반등한 데서 뭐 급하게 또 어떤 급등주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 올라타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또 그렇게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기, 신규 매수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고,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본인의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흐름, 반도체 매도세는 좀 줄어들었지만 아까 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환율, 뭐 탈레반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환율, 우리가 환율이 좀 안정화가 돼야 다시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매도를 때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때리면서 굉장히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보다는, 외국인 매도세보다는 다른 중소형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중을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셨던, 그리고 그 이외의 분들은 뭐 내 종목이 좀 특별한 악재가 없지만 빠지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오늘 흐름 봤을 때는 오히려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난주보다 하락이 좀 깊은데라는 체감하는 정도가 좀 깊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스윙 투자하는 종목들 저번에 세 종목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2차 매수 된 종목이 있었고, 오늘 2차 매수 될 줄 알았는데 2차 매수 되지 않은 종목도 있고요. 어쨌든 2차 매수 근접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가,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오늘이 좀 더 하락세가 깊다라고 느껴지 않았을까, 하락장이었다, 지난주보다 더 큰 하락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체감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특히 이 백신 관련주 그 종목들 이외에는 뭐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산발적으로 나오다가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고,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주들이 또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산발적인 이 뉴스라든지 산발적인 테마로 올랐다가 빠지는 종목들 간혹 출현하는 그런 시장이 좀 제일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런 시장들이 처음이신 이 구독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시장이 빠지는 시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런 시장이 처음인 그런 구독자분들이 계실 텐데,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이런 흐름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비단 뭐 작년 어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반등하는 이런 흐름 말고도 그 이전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하락하지도 않고요, 매일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파동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또는 뭐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자 본인의 원칙에 근거한, 제가 강조하는 본인의 원칙에 근거한 계획된 매매, 그것을 진행한다면 이 시장, 어떤 시장에서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상승장, 뭐 횡보장, 하락장, 어떤 장에서든 감정을 절제하시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저도 뭐 스윙주 2차 매수 타점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매수 체결되지 않고 스윙주는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단타 매매 오전에 짧게 진행을 해서 조금 수익을 챙기고 저 역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볼 수 있는 관심 종목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린바이오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KMH 하이텍까지 이 다섯 종목은 내일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 사이에 빠르게 단타나 스클핑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골라놨고, 코스모학부터 여기 상보까지는 단기 스윙 또는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놨습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중소형주들 여기 일봉 있죠? 일봉 나타주는 이 그래프가 지금 뭐 파란색 거의 음봉으로 빠지고 있죠. 이런 음봉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타점에 내려온다면 계획 철저하게 세우시고 손절가치 정하시고, 그리고 투자금 철저하게 분할 매수, 비중, 분산 투자 계획 다 하신 이후에 과감하게 내 원칙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릴 종목은 몇 종목 안 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서린바이오, 그리고 경남스틸,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이렇게 KMH 하이텍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지금 이 위쪽에서 계속 상승, 최근에 8월 11일에 상승하고 3일 동안 위쪽 구간에서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빠지지 않고 강하게 5,000원 돌파해 준다면, 지금 종가, 그죠? 종가, 일단 시가 보면 5,000원대 부근에서 뭔가 맞추고 있어요. 이 5,000원대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분명히 단기적인 고점들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솔 로지스틱스는 계속 관심 종목의 단타 스클핑 타점으로도 보는 영상에 리스트에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오늘 상한가 같고요. 일봉 흐름 보시면 뭐 눌림이 좀 깊은 편이에요. 이 종목 특성상 제가 제약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성격상,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상 제약바이오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당일날 강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단타나 또는 스캘핑으로만 접근을 하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백신 관련주들 그런 종으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단타 스캘핑 타점으로만 서린바이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눌림이 좀 깊은 종목이고요. 또 꼬리가 많이 달리고 지금 가격대가 올라간 만큼 호가도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수급이 들어올 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스틸은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눌림 이후에 중량 가격대 라운드 피겨 5,000원 돌파하고 지금 상승을 3일 연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죠. 꼬리를 다는 모습, 즉 호가가 탄탄하지 않아서 역시 꼬리를 달긴 하면서 등록이 좀 심한데, 지금 이 종목 정치인물 테마주도 엮여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정치인물 테마주, 그 다음에 품절주들 이 종목도 움직이죠. 어쨌든 정치인물 테마주로 관점에서 보면서 내일 단타 스캘핑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역시 지금 너무 높은 구간이 합니다. 이 종목도 정말 계속 상승하고 있죠. 거래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모아가는 매매는 개인적으로 하진 않고요. 역시 아까 서린바이오처럼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이고 고점이기 때문에 단타 스캘핑으로만 바라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MH 하이텍은 제가 지난 이 꼬리 닿았을 때 이 종목 여기서 뭔가 좀 물량을 정리하고 크게 상승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좀 더 들어오면서 종가를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 종목 여기서 언제까지 더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2,400원, 2,500원까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이 종목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계획대로, 원인의 원칙과 계획대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그런 투자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 TV였습니다.